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과학 실험을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것은요, 교과서 78쪽과 79쪽에 나와 있는 곳인데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용액, 그리고 용해, 용매, 용질이라는 단어들을 어떨 때 쓰고 어떤 뜻인지 배웠는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네, 어떤 물질이 어떤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것, 그것을 우리 뭐라고 했었나요? 네, 용해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골고루 섞이는, 녹아서 섞이는 용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물처럼 어떤 다른 물질을 녹이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용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설탕이나 소금처럼 그 어떤 용매에 들어가서 녹아드는 그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불렀나요? 네, 용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용질, 용매가 서로 녹아서 용해가 이루어진 그 액체는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네, 그 물질은 용액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용액과 용해, 그리고 용질과 용매까지 잘 배웠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험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보면요, 한 가지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한 가지 어떤 사실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오늘은 250ml까지 들어가는 비커에다가 물을 담아 왔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100ml짜리 비커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할 텐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바로 각설탕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실험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 평상시처럼 각설탕을 한번 물에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관찰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각설탕 한 개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먼저 이 비커에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자, 물을 100ml 정도 따라 보았어요. 자, 여기에 이제 각설탕을 떨어뜨려 볼게요. 자, 지금 안에가 잘 보이시나요? 넣자마자 무슨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기도 했고요. 한번 여기 있는 유리막대로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각설탕을 다 녹여봤어요. 우리 어떤 따뜻한 차를 마실 때나 이럴 때 각설탕을 넣어서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 일어나는 이렇게 녹아서 모두 섞이는, 골고루 섞이는 것을 우리는 용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은 용액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용질,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는 그 물질, 용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용질은 바로 이 각설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용매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용매는 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다 각설탕이 녹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공부할 문제가 바로 생겼어요. 각설탕이 분명히 이렇게 딱딱한 고체로 존재했는데 물에 녹았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사라진 걸까? 아니면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 실험 관찰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먼저 실험 관찰 39쪽 함께 보고서 다시 실험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비커에 물을 담고 각설탕을 집어넣었을 때 각설탕은 분명히 네모나게 있었는데 그게 더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후에 무게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각설탕이 하얗게 고체로 있었을 때랑 각설탕이 물에 녹았을 때 두 무게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변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이곳에 예상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관찰에 지금 설탕이 녹기 전이랑 녹은 후에 무게를 예상을 해봤을 거예요. 뭐 달라질 것 같다고 예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똑같을 것 같다고 예상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무게가 변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요. 아까 사용하고 남은 이렇게 비커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자, 이 물이 있고요. 새로운 작은 비커도 준비했어요. 자, 새로운 작은 비커 100ml까지 들어가는 비커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런 약포지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약포지는 아주 가볍고 얇아서 어떤 가루 같은 것을 놓고 실험을 할 때 아주 잘 사용이 된답니다. 자, 이런 약포지까지 준비가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각설탕을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을 가지고 무게를 실제로 재볼 거예요. 그래서 무게가 정말로 변하는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지를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서에 맞춰서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상한 결과랑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실험을 해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결과랑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유의해서 봐주고요. 보시면서요, 실험 관찰 2번 문제에 보면은 각 실험을 진행할 때 용해를 하기 전에 무게, 그리고 용해를 하고 난 후에 무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관찰하는 무게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전자저울의 사용 방법은요, 전원을 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0.0이라고 나왔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0으로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금 0. 이렇게 눌러주면 지금 무게가 0으로 딱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씩 올려볼게요. 자, 물을 오늘은 80ml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80ml 정도 따라 보겠습니다. 네, 물을 80ml 따라서 일단 여기에 올릴게요. 자, 여기에 올리니까 지금 133g 정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약포지도 하나 이따 사용할 거니까 올립니다. 약포지도 올리고요. 오늘 각설탕도 자, 하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리면은 일단 물의 무게,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담은 비커의 무게, 그리고 약포지의 무게, 그리고 각설탕의 무게까지 지금 저울에 다 올라가 있는데 지금 무게는요 137입니다. 여러분 실험 관찰 2번 문제 137이라고 용해를 하기 전 무게 각각 따로따로 있을 때의 무게를 적어주세요. 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올리거나 빼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넣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 용해가 될 때까지 한번 저어 볼게요. 선생님이 막 지금 유리막대로 누르느라 살짝 무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최대한 그러지 않게 조심스럽게 저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살짝 가루가 밑에 남아있는데요. 가루가 다 사라질 때까지 마저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있던 각설탕을 그대로 올려서 이 안에 넣었고요. 녹을 때까지 저었는데 그 이후의 무게를 지금 보고요. 한번 적어볼게요. 그 이후의 무게는 지금 137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험관찰 2번에 137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적고 보니까 지금 용해를 섞기 전에, 녹이기 전에 무게도 137이었고요. 녹이고 난 뒤에 무게도 137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저울을 한번 볼까요? 137이었다가 조금 되면 136.9 이렇게 바뀔 때가 있는데요. 조금 물이 빠졌을 수는 있어요. 어디서 빠졌을까요? 맞아요. 만약에 빠졌더라면 유리막대로 저은 뒤에 지금 여기 유리에 물이 맺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젓다가 물이 여기로 조금 묻어서 나가서 지금 137인지 136.9인지 왔다 갔다 얘가 헷갈려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거의 137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말은 무게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분명히 물에 넣어서 지금 각설탕이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무게는 그대로라면 각설탕은 분명히 이 어딘가에 이 저울 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거겠죠. 각설탕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각설탕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물, 용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용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용해가 되었다고 해서 녹아서 섞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처럼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만 않을 뿐 여기에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과서 다시 한번 보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8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했던 실험과 같은 내용입니다. 각설탕을 물에 넣으면 부스러지면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작아진 각설탕은 더 작은 크기의 설탕으로 나뉘어서 물에 골고루 섞이고요. 완전히 용해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물에 용해된 설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를 비교해 봤어요. 자, 비교해 보았더니만 아까 실험 관찰에 적었던 것처럼 같은 무게를 나타냈죠. 여기 생각해 볼까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실험 결과와 같이 나타난 까닭, 실험 결과와 같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였어요. 무게가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것을 우리 실험 관찰 39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아까 137g이라고 썼던 그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똑같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똑같은 까닭이 무엇일지 한번 밑에 적어볼게요. 자, 여러분도 영상 잠시 멈추고 여기에 왜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런 거겠죠. 물에 용해된 설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서 물 속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매우 작게 변해서 물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는 않아도 무게는 그대로였던 거예요. 자, 과학책 79쪽에 마지막 밑에 있는 글 보겠습니다.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 까닭은요, 여기 나와 있어요. 물에 완전히 용해된 각설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작게 변해서
물 속에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용질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서 용액이 됩니다. 자, 용질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면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 물과 골고루 섞여서 아주 작은 알갱이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물 속에 섞여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실험을 통해 알아봤듯이요. 어떤 물질, 어떤 용질이 용매에 들어가서 녹아서 용해가 완전히 되었다고 해도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냥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 용액이 되어서 다시 용해가 되어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고요.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